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우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구제 정책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답변이 많이 아쉽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작성한 공직자분들이 아마도 나의 아저씨를 안 본 모양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송파 새 모녀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백군기표 구제정책이 한 가지 정도 발표될 줄 기대했는데 저만 희망회로를 풀가동한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부서 간 핑퐁하다가 억지로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몰라서 본 의원이 물었겠습니까? 재차 당부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용인시가 비빌 언덕 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산연구소 건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두산기술연구소 자리 MOU 체결해서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까요, 미국의 자회사가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 MOU 체결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다 확인했죠? 의원님, 그거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네. MOU를 체결해서 네. 도시정책과에서 좀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 사업장님 잠깐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 MOU를 체결했는데 국장님 혹시 사전에 이 도시정책과 관련 부서하고 논의된 내용들이 있었나요? 저희하고는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방점, MOU의 방점은 기술연구소가 나가면 그 기술연구소, 두산기술연구소를 다시 우리 용인에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인데 왜 일자리 산업국에 하고 논의한 바가 전혀 없어요? 기업 유치 관련인데도? 그 부분은 산단 입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단 입지과하고 아마 협의를 했을 겁니다. 산단 입지가 아니고 도시정책과라는데요. 협약의 주체는 아마 도시정책실에서 한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한 그 기업 산단 입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산단 입지과하고. 자, 이 MOU 하나만 보더라도 미래산단 추진과, 그 다음 도시정책과, 일자리 산업과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전에 논의된 게 전혀 없었나 봐요, 부서 간에. 일단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통해서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세 분 다 뭐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답변에는 보면은 이게 시가 예정용지라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아파트 짓기 위한 꼼수 아니다. 이걸 좀 보여줘야 신뢰가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만났는지 이런 그 기록들을 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그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용인시 아니요, 지금 그 긴 답변 말고요.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MOU 관련해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왜 만났는지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있냐고요. 지금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아파트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설명은 이미 답변에서 다 했어요. 아까 시정 답변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 양해각서 체결한 내용은 그게 아니다. 시가 예정용지라서 아파트 개발할 수 있다. 답변은 그걸로 다 됐습니다. 그럼 그거를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해각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누가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있냐고 제가 세 번째 묻습니다. 지금. 그 기업 실무진 측하고 그 아파트 개발에 대한 부분보다도 우리 그 기준에 있는 연구소가 그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국에 위치되어 있는 두산 그룹뿐만이 아니고 두산 그 산하 그 연구소를 전체적으로
때, 그다음에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 유치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제안이 돼서 그런 부분으로 이 양해 그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는데 그냥 시장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아파트 개발을 위한 양해 각서가 아니다. 이것을 입증을 하기를 저는 원하는데 그동안 그 양해 각서 체결하는 과정 중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런 관련 기록들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마 실무자들이 건의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특혜가 아니라면 이거 공개할 수 있죠. 그 경과를 내가 지금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 수소연구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용인에 그대로 좀 어딘가에 지금 수소연구소가 전부 다 흩어져 있는데 용인에 다 그걸 모아서 연구소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아주 큰 계획을 우리에게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사실은 목적이죠. 근데 이제 네. 아파트에 대한 것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그 개발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시장님, 이 양해각서 체결하는 과정 중에 누가 어떻게 만나서 뭘 했는지 이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특혜가 아니냐고 공개할 수 있겠죠. 뭐. 예, 그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공개하는 것은 우리 전자영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일반인에게 공개 여부는 우리가 더 한번 검토해서 판단하시고요. 전자영 의원님과 검토해서 소통해서 그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리 산업국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MOU는 대부분 요즘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이슈다 보니까 계속 산단 입지하고 이 반도체 관련한 소부장 기업도 계속해서 용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기업 유치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이 산단하고 일자리 산업국의 기업 지원과는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어요, 업무상. 근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일자리 산업국의 기업 유치 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이 유명무실해요. 기업 유치위원회에 전문가 자문도 한 번도 듣지 않고 기업 유치를 했다는 것으로 포장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사실상 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0만 뭐 용인 특례시 격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전문가의 의견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법률 자문가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조금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기업유치위원회를 그냥 우수기업 인증하는 정도의 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해서 바로 잡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바이오 산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시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바이오밸리가 들어오는 부지입니다. 이 화면에도 나오고요. 이 바이오밸리에 들어오는 부지인데 이 바이오밸리 산단은요, 처음에 2003년도부터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면서부터예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그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려줍니다. 그게 지금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전원주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산단 부지 중심으로 개인 업자들이 땅을 매입하고 개발사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땅을 사들이면서 건축물이 들어오고 창고가 들어오고 전원주택이 들어오니까 개발이 안 돼야 될 땅이 어느 순간 보면 20년이 지나서 보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게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게 바로 지곡 바이오밸리 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이 마치 기우제 지내듯이 인허가를 지금 계속 밟아오고 있습니다. 자,
자, 환경 영향 평가 할 때 환경청에서 바이오밸리 산다는 입지가 부적정하니 재검토하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용인시는 계속 협의를 봐줘요. 그래서 최근에 11월 달에 사업 가능성을 또 열어줬습니다. 왜 우리는 가감하게 결단을 못합니까? 입지 재검토에 대한 해석을 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시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받은 내용 있습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3단계로 되는데 2, 3단계는 물량 확보를 못해서 그게 이제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는 사업이고요. 1단계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동안 홀딩이 돼 있다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것이 경기도가 할 일 절차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지금 입지 심의하고 그다음에 단지 계획 심의 이런 것들이 되면 그 후에 우리 이제 시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아직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이 말씀도 대신합니다. 시장님 정말 정확히 보고를 받으신 거죠? 네. 지금 한번 여기서 우리 단장님께서 아무래도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자, 입지 재검토를 왜 가능한 부지로 해석했습니까? 용인시는? 용인시가 입지 가능하다고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2016년에 부터 한강유역 환경청에 협의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 11월에 완료가 된 거지 중간에 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입지 재검토라는 초안에 대해서 입지 재검토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습니까? 그 의견을 이제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그 내용을 줬고 저희는 그걸 사업자에 있는데 그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거냐고 줬고 그 사업자가 지금 한 7% 정도 줄였고 그 다음에 그 지곡 저수지나 그쪽으로 내려가는 오수는 그쪽으로 안 내려가는 거로 하고 폐수는 전량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거로 그 계획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된 거지 시가 무슨 부적당한 거를 적당하니까 계속 끌고 가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계획을 바꿨다. 이게 제가 그래서 기우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유역 환경청에서 입지 재검토가 나와도 계속 갈 수 있는 협의를 보고 있고 또 거기서 규모를 축소하고 결국에 지곡 바이오밸리 산다는 그냥 행정 절차에 맞게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 곧 생기겠네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절차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절차를 여기서 다 답해 주시면 길어지니까 네. 이렇게 기우제 지내는 사례가 계속 있습니다. 동천동의 고기동 보면 지금 거기 노인주택 들어오는 부지 아시죠? 네네. 거기 아이들이 야광조끼 입고 등하굣길 한다고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젠가 노인주택 들어오고, 그렇죠? 언젠가 주변에 창고 들어오고, 또 부족하면 도로 내주고, 거기 도로 내주니까 다른 도로 못 내서 실효되고, 국장님 행정 경험 많으니까 이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제가 이제 다른 부서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 물량을 달라 요구를 했고 경기도가 물량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그 한강유역청 협의가 완료가 되면은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행정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바이오밸리 산단 앞서 지도 보여드렸지만 2003년도부터 그 땅을 소유한 개발 시행사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시도를 아주 부지런하고 집요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이 계속해서 그
자본의 집요함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것의 피해를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죠. 근데 바이오밸리 산단이 또 수리되니까 이게 또 가시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인허가를 기우제 지내듯이 하다 보니 바이오밸리 산단대로 지금 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학습이 됐습니다, 시장님. 네. 어디서 학습이 됐냐 하면 지곡 일반 산단하고요, 기흥 힉스하고요, 완장 일반 산단에서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지곡 바이오밸리 산단, 이 인허가를 기우제 지내듯이 2003년부터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쵸? 그런데 선 개발을 해요. 지곡 일반 산단이 그렇고요. 완장 일반 산단이 그렇고요. 힉스 산단이 그렇습니다. 이 산단뿐만이 아니에요. 지식산업센터도 그래요. 동천동 유타워가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개발을 했어요. 다 지었어요. 철거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중공 내줘야 되는 상황에 도래합니다. 지곡 일반 산단, 완장 일반 산단, 행정 절차 무시해서 징계 받았습니다. 감사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절차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발은 이미 다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절차 이행합니다. 과거에 했던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지금 1단계에도 도에서 하고 있는 거에 병행해서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한 적절성을 계속 모니터하고 의견 개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시가 자본하고 이꼴된다는 얘기는 저는 조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하면, 자, 바이오밸리 산단에 앞서 그 단장님이 지곡저수지 얘기했습니다. 그 용도 폐지된 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용인시에서 이거 관련해서도 조사를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그 저수지가 용도 폐지 안 됐다면은 바이오밸리 산단이 이렇게 오지 못했습니다. 그쵸? 거기서 좀 더 우리 용인시가 자본편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편, 자연편에 들었으면 그 바이오밸리 산단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용도 폐경된 그 경과도 저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은 제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직접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우리 전자영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개발에 관해서 우리 시가 모니터하고 그런 과거의 관행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제가 지곡 바이오밸리 산단을 대표적 지금 계속 이게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도 하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대표적 사례를 들었는데 이 주민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개발을 무조건 하지 말라 또는 산단을 유치하지 말라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장소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걸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묻는 과정에서 행정이, 용인시가 시민 편에 서서 한 번이라도 봐준다고 하면 이 절차 이행을 이렇게 지곡 일반 산단이나 완장 일반 산단처럼 무시하고 진행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시장님이 지금 공직자들의 컨트롤 타워는 시장님 아닙니까?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은 시장님이시고, 그럼 적어도 최소한 지금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내가 해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우리 시민 편에 서서 확실하게 해놨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제 스탠스는 시민들 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정 질문했을 때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 질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아마 그런 유형의 질문이 있었으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알고리즘, 이 개발에 대한 알고리즘 패턴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이 시정질문 추가 질의에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알고리즘 패턴이에요. 자, 제가 토지 거래의 흐름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답변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최소한 개발부지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부지가 들어갔으면 우리 용인시에서는 그 토지 거래 흐름이 어떻게 파악되고 여기에 무엇이 들어설 것이고 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게 예측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부시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부시를 어떠한 식으로 시장님이 보고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공무원 배석하지 않고 정말 도시계획 전문가 그 자료를 놓고 보면요. 거기서 허점이 수두룩하게 발견될 것입니다. 그 허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지곡 바이오밸리 산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행정하자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기도 가기 전에, 경기도 심의를 협의해 주기 이전에 그 역할을 하기 전에 혹시나 지곡 바이오 산단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용인시가 혹여라도 하자가 있었는지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따져보고 오늘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세요? 뭐 일부. 네, 저는 이 절차가 우리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은 경기도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행정 절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우리 시 직원들이 관여했거나 거기에 뭐 절차상에 정말 개발업자의 편에 서서 일한 사항이 있다면 조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철저하고 냉혹하게 해 주십시오. 자, 제가 앞서 시정질문했던 내용 중에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문제 거론을 했고요. 제가 그 두 번째로 했던 게 농서리에 30여 년 전 쓰레기 매립장 위에 들어섰던 체육시설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건 역시도 이 인허가 과정에서 누군가 눈 질끈 감고 지금 특정 기업이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어디로 새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이 사례를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부서가 자세히 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질문했습니다. 기흥역세권 2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중학교 신설 없이는 안 된다. 이 얘기는 공공기여가 기반이 돼야지만 도시개발 사업도 갈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민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 여기 와서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선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확인이 됐다면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재차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타성에 젖어 있고 관성화되어 있어서 그게 혁신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기역세권 2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다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됐는데 아마도 그 최초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예측을 했다면 아마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한 것들이 굉장히 주도하기 때문에 아마도 시에서 조금 역부족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아마 그래도 공직사회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하겠고요. 한 사례만 제가 들겠습니다. 지곡 일반 산단, 이번에 감사받은 일반 산단에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행정 잘못한 거를 감사관에서 발견해서 이제 신분상의 조치를 했는데 경기도 심의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런 걸 경기도에서 요구했습니다. 공공기여 얼마나 할 것이냐.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산단부서에 공공기여 한 사례 좀 달라고. 해당 없음으로 왔습니다. 경기도 심의 받을 때는 공공기여 하겠다고 얘기하고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한 거에는 해당 없음으로 보내고. 제가 저 시의원인데도 이걸 믿기가 어려운데
시민들은 이거 믿고 우리 행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삶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제가 네. 의원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곡 일반 산업단지는 그 램 리서치 들어온 뒤가 지금 거의 80% 이상 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 전에 그 어떤 그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진짜 주차장을 줘도 주차장을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의견 없이 그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그냥 그걸로 정리하는 걸로 마친 거예요? 네네. 참 안타깝네요. 우리 용인시가 어떻게 해서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요구하고 공공기여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 마련 제시 이런 걸 요구했음에도 그냥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산단이 조금 틀린 게, 아파트 짓는 데야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되지만은 법에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법에 관련 없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 땅값을 올리게 되면 공공기여나 이런 게 결국은 땅값이 올라가는데, 조성원가 그 땅값 올라가는 거를 왜 국장님이 걱정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개발업자가 유치를 걱정할 해야잖아요. 일을 왜 그것까지 시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 됐습니다. 이상 제가 이제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이 이거 보고받고 그냥 이렇게 됐구나, 처리했다, 이럴 게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는 지금 그 산업단지가요, 도시첨단 산업단지 8개, 일반 산업단지 17개, 물류단지 8개, 지식산업센터 21개. 그러니까 인허가 지금 절차 받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투기꾼들이 완전 먹잇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잘 관리해야죠. 그래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요, 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시장님이 확인해서 시장님이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책은 권위가 있고 좀 신뢰가 뒤따라야 됩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야 됩니다. 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시장님한테 제가 시의원으로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되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분주해집니다. 그럴수록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꼭 내가 임기하는 동안 가서 첫삽 뜨고 테이프 끊지 않아도 그 공은 다 시민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